그래서 창민쌤이 항상 본인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막 분장도 하고 그러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희 수강생들한테 많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임용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정말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거실에서 주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주변 친구분들과 떠들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엄청 되게 조용히 계셨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아버지한테도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이런 미안함하고 감사함이 너무 앞서가지고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같이 준비했던 제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보낸 1년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후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확실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교사가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너무 힘들고 멘탈이 무너지고 너무 괴로운 이 임용할 수 있는 이 임용 시간을 꼭 본인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목적성 없이는 1년을 버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반복, 또 반복, 그리고 연습, 또 연습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1년을 되돌아보면 잠자고 밥 먹을 때 빼면 항상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카페에 가서도 공부하고, 이동 중에도 이렇게 단거나 한 거 복습하면서 이동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임용은 반복도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터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확실한 목적성과 그리고 연습, 반복을 통해서 임용 시험을 치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요일에 강의가 끝나잖아요. 강의가 끝나면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그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고 일요일 강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직관물리 390제 문제, 퍼펙트 물리와 같은 그런 문제집들을 꼭 풀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특간이라는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계속 특간 준비만 했습니다. 그렇게 특간 준비를 수요일 오전부터 하게 되면은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 5번 정도를 특간 시험을 치기 전까지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번, 2번 쓸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쓰곤 하는데, 이게 점점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자동화가 되어서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특간을 보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토요일 학원에 등교하기 전까지 한창민 선생님께서 하시는 토요첨삭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풀어봤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토첨이랑 특간에서 등수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 또한 이런 경쟁심 같은 게 생기고 승부욕이 생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무조건 복습을 화요일 안에 끝내고 문제를 많이 풀자, 이겁니다. 우선은 그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선배들의 추천이 가장 많았어요. 제가 사범대를 나왔는데 모든 선배들이 다 창민쌤의 교재라던가 그런 강의력에 대해서 엄청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창민쌤이 이렇게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시고 수석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 강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강의의 장점은 구조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재 속에서 창민쌤이 자기만의 그런 루틴대로 그 교재를 잘 집필을 하셨는데, 그 교재를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교재를 읽고 나면은 그 창민쌤의 지식을 제가 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흔히 매너리즘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 창민쌤의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민쌤이 항상 본인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막 분장도 하고 그러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희 수강생들한테 많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활용은 그냥 강의 시간에 그냥 열심히 듣고 창민쌤 말씀에
저는 막 대놓고 대답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냥 속으로 대답하면서 열심히 필기하고 그 내용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요일까지 복습하고 문제 풀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 때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몸은 그 여행지에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게임도 하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혼자서 막 이게 물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막 계속 물리 생각만 하고 이러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노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게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멘탈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공부를 제가 하루에 최소 8시간, 최대는 12시간까지 공부를 항상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목에 무리가 많이 와서 이 목하고 오른손이 살짝 저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은 막판에는 막 이 수험생활 막판에는 막 손이 벌벌벌 떨릴 정도로 이게 막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 죄책감이 들면은 이렇게 남자이지만 많이 울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약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그만두고 포기하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없었어요. 저는 교사 외에는 딴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내년에 떨어지면 또 이런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면서 공부를 한 적이 많았죠.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승부욕이 엄청 세요. 그래서 그 특관이랑 전 토요첨삭을 참여를 했는데 항상 그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래도 웬만하면 등수를 10등 안에는 유지하자라는 목표를 잡고 임용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떨어지거나 고득점을 하지 못하면은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창민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강의 시작에 강의 OT 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기는 DNA를 가져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DNA가 뭐냐면 계속 고득점을 유지하고 등수를 높게 가지다 보면은 그 이기는 DNA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순간 생긴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스스로 이기는 DNA가 생긴 것 같고 결국에 강의 듣고 복습하고 특강 연습하고 고득점 받고 또 이게 반복되는 이런 좋은 선순환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용 2차는 경기도의 경우는 심층 면접, 집단 토의, 수업 시연, 수업 나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경기도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 토의를 안 하게 되었죠, 이번에. 그리고 또 저는 추가적으로 주변에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같이 임용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스터디를 꾸려서 정말 이것도 매일 모여서 수업 시연하고 면접하고 또 수업 시연하고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1차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2차 시험 전날까지 항상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합격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정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냥 참고 진짜 울어가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언젠간 다들 좋은 결과 오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민쌤 믿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